은퇴를 앞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볼까? 오랜 세월 외국에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문득 낯선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올 때면 고향의 따뜻한 밥상과 익숙한 말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의사로 24년을 살다 68세에 귀국한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한국살이가 가진 현실적인 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68세의 김도연 씨가 겪는 미국 뉴저지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민을 떠나 두 아이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존경받는 시니어 의사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그가 느낀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시간, 동료와 나누던 대화, 주말마다 다녀오던 학회와 봉사활동이 사라지자 하루가 길고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미국에 남은 친구들은 대부분 일터에서 여전히 바빴고 자녀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내 뿌리가 있는 곳으로. 귀국은 설렘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사람, 그리고 익숙한 언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달랐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아 한국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은행의 비대면 절차, 병원의 예약 시스템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담당 공무원의 빠른 말투가 버겁고 스마트폰 인증 절차에서 매번 막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내가 이 나라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관계의 거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로서 명확한 사회적 위치가 있었지만 한국에선 은퇴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인들이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곧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이제 와서 뭐하냐는 말이 웃음 섞여 들려왔고 그는 점점 자리를 줄이게 됐습니다. 낯선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보내며 신문을 읽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셋째는 생활비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관리비, 외식비는 체감상 미국보다 비쌌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월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다 보니 매달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한국의 세금 체계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해 자문을 구했지만 전문가를 찾아 신뢰관계를 맺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를 구한 건 의미 있는 일의 복귀였습니다. 그는 미국 시절의 경험을 살려 지역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동네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덕분에 혈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봉사 이후엔 근처 대학에서 의료윤리 강의도 맡게 됐고 젊은 학생들과의 대화가 큰 활력이 됐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오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점심 후엔 짧은 산책, 오후엔 봉사활동, 저녁엔 아내와 함께 간단한 식사와 영화 한 편. 그렇게 하루가 다시 흐름을 되찾자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살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귀국 후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정체성 혼란. 오랜 기간 외국 사회에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귀국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둘째, 관계의 단절.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친구와의 심리적 거리가 예상보다 큽니다. 셋째, 경제적 착각. 환율과 세금, 물가 차이를 간과해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기대의 조정입니다. 귀국을 낭만적인 회귀로만 생각하면 실망이 큽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와 체계를 이해하고 작은 불편함을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입니다. 김도연 씨처럼 봉사나 강의, 동호회, 평생교육센터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현지화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 구조를 새로 계산하고 세무사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귀국 후의 삶은 단순히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의 여정입니다. 김도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배움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의 말처럼 은퇴 후의 귀국은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니라 또 다른 실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나누고 또 다른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서 진짜 두 번째 고향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이들이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다. 미국에서 24년간 의사로 살아온 김도연 씨의 귀국은 그 간극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해외 이민 1세대에게 귀국은 단순히 주소지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축했던 정체성의 체계를 다시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문법 속에서 재조립하는 과정이다. 그 속에는 향수와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과 외로움이 공존한다. 김 씨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복합적이었다. 오랜만에 맡는 김치찌개의 냄새와 거리의 소음은 따뜻했지만 그 친숙함이 곧 낯설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돌아온 고향이지만 이미 자신이 알던 한국은 아니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일상은 모바일 인증과 QR코드, 전자결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갔다. 그가 의사로 일하던 시절엔 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손으로 차트를 써주었지만 한국의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앱으로 예약되고 알림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의학은 익숙했지만 이건 새로운 언어였어요. 많은 귀국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한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공공기관에서 서류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3번이나 되돌아가야 했다. 온라인 등록과 모바일 인증, 디지털 서명이라는 낯선 절차가 그를 시험했다. 작은 불편이 쌓여 감정의 벽이 되고 그 벽이 일상의 피로로 변한다. 결국 그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국어는 익숙했지만 그가 듣는 말은 너무 빨랐고 사회는 자신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듯한 감각에 시달렸다. 이 감정은 단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였다. 해외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던 자신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사회적 연결이었다. 미국에서의 삶이 경력 중심의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었다면 한국에서는 관계 중심의 정체성이 필요했다. 김 씨는 지역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다.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있으니 마음이 놓여요. 그 한마디가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리듬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리듬은 빠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온기를 품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한국에서는 관계의 조화가 삶의 중심이었다. 그는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적응을 시작했다. 은퇴 이후 귀국한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대부분 역이민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외국 생활에 익숙했던 뇌는 이미 타문화의 언어와 리듬에 맞춰져 있다. 한국의 관계 문화, 속도감, 경쟁 구조는 그들에게 피로감을 준다. 특히 오랜 기간 전문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무용감을 강하게 느낀다. 김 씨는 한동안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고 말했다. 의사라는 직함은 사라졌고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라는 역할로만 남았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전문성을 사회적 기여의 형태로 재해석했다. 병원은 아니었지만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에서 건강 강좌를 열고 학생들에게 의료 윤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엔 몇 명의 수강생뿐이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강의실은 늘 꽉 찼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은퇴는 직업이 끝나는 시점이지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이 말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처방이기도 했다. 재정적으로도 그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모은 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금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의 의료보험료와 세금 체계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환율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재정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세워야 했다. 고정비를 줄이고 생활비의 범위를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재정 상담을 통해 월 300만 원 수준의 지출 구조를 만들어냈다.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자 심리적 불안도 줄어들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의 액수보다 통제감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김 씨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은퇴 후 귀국자의 적응에는 시간의 재구조화가 핵심이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일정과 효율 중심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은퇴 후 시간은 느리지만 동시에 비워진다. 이 비워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력감이 찾아온다. 김 씨는 매일 일정한 루틴을 만들며 그 시간을 구조화했다. 오전엔 독서, 오후엔 봉사, 저녁엔 부부의 식사. 단순하지만 명확한 하루의 리듬은 그를 다시 삶으로 끌어올렸다. 인간은 여전히 리듬을 통해 존재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귀국한 은퇴자에게 세 가지 조언을 한다. 첫째, 귀국은 귀환이 아니라 재이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익숙하다고 믿는 문화권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관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오래된 관계를 붙잡기보다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 평생교육, 지역 공동체 활동 등은 이 관계를 만드는 좋은 매개다. 셋째, 삶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한다. 직업의 상실은 곧 정체성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공백을 사회적 기여나 자기 개발로 채울 수 있다면 은퇴 후 삶은 여전히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김도연 씨는 이제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대신 건강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한 문장 속에는 그가 새로 쌓은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한국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났어요. 미국에서는 직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귀국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여정이다. 성공했던 이민자의 귀국이든 평범한 직장인의 은퇴든 결국 인간은 소속과 의미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고 느끼는 순간 속에서 찾아온다. 결국 귀국 후의 삶이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생의 문을 여는 과정이다. 김도연 씨의 말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건 늙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배움의 시작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가 다시 배운 건 사람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도 늙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